자,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2주차가 되었네요. 2주차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날씨가 좀 변덕이 있는 것 같죠. 자, 교수님은 목감기가 와서 좀 힘든데 자,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고 건강하게 지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2주차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지만 항상 건강 조심하고요. 자, 우리 이제 오늘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그 저번 주 1주차에 설명을 들었겠지만 또 한 주가 지나고 나니까 또 어떤 내용이었는지 또 가물가물하죠. 그래서 자, 복습을 조금 하고 또 오늘 진도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1주차 때 소개한 것처럼 교과목명입니다. 천문학과 우주로의 여행이고요. 자, 여기 교수님 이름 있죠? 교수님 이름 있고, 자, 여기 여러분들 연락처를 적었습니다. 네이버닷컴이고요.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JYVV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학기 동안 이제 수업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들 이제 그 수업을 하면서 또 나름대로 또 개인적으로 사정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럴 때 연락을 할 메일입니다. 뭐 여러분들 뭐 바로 또 급하게 연락을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될 경우에는 자, 여기 연락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락을 나한테 주면은 여러분들 이제 사정을 듣고 감안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그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하지만 중간중간 또 나름대로 또 사정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연락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교과목 개요 이런 거였죠. 그래서 자, 먼저 물체 운동을 기술한다 이런 기본 개념을 공부한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이라는 것이 이 우주에서도 항상 일어납니다. 자, 우주는 정적이지 않아요. 가만히 멈춰져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움직이고 있고요. 뿐만 아니고 자, 뭐 우리 태양계라고 하죠. 그래서 수성도 있고 또 금성도 있고 그리고 지구도 있고 목성, 토성 그렇죠? 뭐 천왕성도 있고 해왕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태양계에 있는 많은 행성들은 움직이고 있고 궤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운동에 관한 개념을 배워본다는 것이죠. 다음은 이제 이 천문학과 같은 이런 인류가 만드는 과학이죠. 그래서 인류과학의 그런 문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천문학과 우주를 이제 여행한다는 기본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교양 과목이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교재가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과목에서 사용되는 교재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재로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주차에 이런 또 얘기도 했었죠. 자, 학점 구성을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자, 학점은 이제
중간 시험이 있겠죠. 그 다음에 기말 시험도 있겠죠. 그래서 모든 과목이 그렇겠습니다만 이렇게 중간 시험, 기말 시험 한 번씩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업 참여도라고 해서 레포트를 잘 썼느냐 하는 것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3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하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절대 평가가 아닙니다. 이건 상대 평가입니다. 그래서 자, 이 과목은 자, 절대 평가가 아니고 상대 평가다 하고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대 평가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뭐 절대 평가 같으면은 뭐 몇 점 미만이면 다 이제 합격을 못한다 뭐 이런 non-패스 개념이 아니고요. 상대 평가는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상대적으로 이제 학점을 이제 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여기 뭐 점수를 이렇게 100점, 100점 이렇게 적었지만은 너무 100점이라는 거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한 만큼 노력을 하면 뭐 점수가 어쨌든 뭐 10점, 20점이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그 점수에 맞는 상대 평가를 받아서 학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면 다 학점은 나가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 다음 F학점 처리 기준이 있는데 자, 뭐 이런 사항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학력 미달자는 아니죠. 다 대학교를 왔으니까 뭐 시험 볼 때는 부정행위를 하지 말고 바르게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기타 사항은 자, 이런 겁니다. 뭐 복학생일 경우도 있겠지만 뭐 이전 제도와 달라질 수가 있죠. 학점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서서학과나 교문과로 이제 문의를 해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뭐 졸업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확인 못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뭐 지장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안내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기타 유의사항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방금과 같이 이런 강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계획이니까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뭐 학사 일정 등등으로 달라질 수가 있다.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양지 바랍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인 내용에 변동이 있을 수 있고 뭐 이렇게 첨삭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하고요. 자, 그 다음에 강의 내용과 일정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주차 때 여러분들 이제 내용을 이제 쭉 이제 설명을 좀 들었었는데 9번까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간단히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이어서 마무리 15주차 내용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1주차 때 했던 내용이 무엇인가요? 1번이었었는데 자, 먼저 물리학과 측정입니다. 여러분들 이 천문학의 이 수식들은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여러분들 이제 교양 수준이니까 여러분들 이거보다는 조금 더 쉽게 물리학 기초 수준으로 이해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뭐 처음 시작할 때는 뭐 단위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의 법칙을 보도록 합시다. 자, 운동 방금 얘기했지만 이 운동은 항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주는 정적이지가 않고
동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움직이는 우주로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초로 물리학적인 법칙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자.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은 자, 선운동량의 개념과 충돌이 있습니다. 자, 이 선운동량 개념으로 확대해서 이해해 볼 수 있는 충돌 상황인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에 부딪히는 것도 충돌이지만 우주에서 행성들 간에도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충돌로 이제 이해한다는 것이고요. 자, 충돌은 많은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고 있는 물체를 떨어뜨리는 것도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우주에서도 이런 항상 충돌 문제를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만율력이 있습니다. 만율력은 다른 말로는 무엇이라고도 할 수 있냐면 중력이라고 이해하면 조금 더 와닿겠죠, 우리가. 그래서 이건 중력을 다른 말로 얘기한 건데, 중력은 항상 서로 간에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라고 한 거고요. 만유라는 말은 보편적인 힘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만율력을 이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면 중력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만율력을 처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과학자 법칙을 얘기한다면 바로 누구냐면 자, 뉴턴입니다. 뉴턴. 그 전에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이 강의실, 강의 목록 찾는 방법, 과제 관리 찾는 방법. 자, 여기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고 과제를 올릴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자, 중력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방금 만율력은 곧 중력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이 만율력 법칙을 뉴턴이라는 과학자죠. 이 뉴턴이 아주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뉴턴은 뭐 이렇게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말고 일반인들도 널리 알고 있는 과학자이죠. 이 과학자가 이제 만율력을 이제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것을 만율력 법칙 혹은 중력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사과가 지구로 떨어진다든지 혹은 달이 지구를 돈다든지 혹은 지구가 태양을 돈다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인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자, 지구도 중력을 받는데요. 자, 어떤 중력을 받을까요? 바로 지구는 어떤 중력을 받냐면 지구는 자, 찾아볼게요. 자, 우리 이걸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기에 보이는 이 그림에서 자, 여기에 보이는 그림에서 자, 여기에 보이는 그림에서 자,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이 바로 태양입니다. 여기 sun이라고 돼 있죠? 자, 여러분들 이제 영어는 나보다 여러분이 더 잘할 수도 있겠어요. 여기 sun이 있고 여기 지구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지구가 태양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 태양의 이 무거운 중력이 커다란 천체는 항상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지구는 이 태양 주변에서 떠나가질 못하고 항상 주위를 뱅글뱅글 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공전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중력 현상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중력 문제는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주를 기술할 때 이야기되는 현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얘기했던 것이 진동, 파동입니다. 진동이 공간으로 퍼지면 파동이고요. 자, 우리가 이 파동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많은 현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력을 파동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걸 우리가 중력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음파가 있습니다. 음파는 풀었으면 소리 파동인데 이 음파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도플러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내용을 배우겠지만 이런 그런 효과들은 음파뿐이 아니고 이 파동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 중에 이 도플러 효과라는 이런 효과는 우주를 해석할 때도 요긴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볼까요? 다음은 이제 온도입니다. 온도는 또한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자, 방금 이렇게 그림에서 봤듯이 이런 태양의 뜨거운 열기, 이런 것도 온도겠죠. 그래서 매우 뜨거운 열기가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다. 자,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순간은 지구에서는 낮이라고 부르고요. 태양을 등지고 있는 순간은 밤이라고 부르죠. 자, 이렇게 우주 스케일로 이해할 수 있는 물리량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온도 개념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몇 가지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연력학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온도, 이 열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장, 자기장, 전자기 파동입니다. 그래서 전기장과 자기장 개념이 있고요. 자, 여러분들 아까 그림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했는데, 자, 이렇게 지구가 이런 매우 태양의 뜨거운 열기를 받게 되면은, 사실 이건 좀 과장돼 있어요. 지구가 태양에서부터 이렇게 가깝지가 않고 좀 멀리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태양의 열기를 바로 받게 되면 이 태양에서는 무수히 많은 그 우주 입자가 지구로 오게 되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바로 지구로 오게 되면은 지구에 있는 생명체는 살 수가 없죠. 그럼 이거를 아주 효과적으로 막아내야 되는데 바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지구의 자기장입니다. 그래서 지구는 하나의 자석하고 같아서 이렇게 우주에서 오는 많은 우주 입자들을 효과적으로 방어해내는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장의 성질, 혹은 전기장, 이런 자기장의 성질을 배우는 이런 것은 우주를 이해하는 바로 첫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다음은 이제 전자기 파입니다. 그걸 우리는 전기장과 자기장을 합쳐서 전자기 파라고 부르는데 이 파는 파동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이런 전자기 파 개념은 이렇게 우주 공간에서 항상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다음은 여섯 번째 내용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빛의 본질과 광선광학의 원리 뭐 이런 건데, 자, 빛은 무엇이냐? 이 전자기파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배우겠지만,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기파의 한 형태로 이해할 수 있고, 그걸 우리는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에서 오는 이런 많은 이런 여러 가지 복사파 중에서 이 빛이라고 하는 형태로 지구로 오게 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빛은 전자기파 한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빛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했죠. 우리가 전자기파 통신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 광통신이라고 하는 통신 형태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이유는 빛이 전자기파의 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고, 자, 빛을 이용하면 훨씬 빠른 속도로, 빛의 속도가 매우 빠르죠. 그래서 매우 빠른 통신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구의 한쪽에서 반대편까지도 통신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화면으로 화상 통신을 할 수도 있고 하는 이유가 빛의 이런 빠른 속도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빛이 이렇게 빠른데
이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 자, 우리가 보통 1초에 1m를 가나요? 그런데 빛은 3 곱하기 10의 8성 미터를 갑니다. 자, 이게 얼마나 빠른 속력이냐면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속력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체감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력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는 과학자죠.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이 빛의 속도를 측정하는데 실패를 합니다. 왜냐하면 빛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빛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속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다고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매우 위대한 과학자였어요. 그러나 당시에 그 과학에서는 빛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전자기파의 형태가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본질을 좀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광선광학의 원리나 상해 형성도 참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있죠. 7번에서는 이제 파동광학, 광학 중에서도 빛을 파동으로 이해하는 광학인데요. 이것은 이제 기하광학하고 파동광학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광학에 대한 성질을 파동으로 이해하는 것이고요.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고요. 그 다음에 상대성 이론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상대성 이론 하면 바로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 박사가 되겠습니다. 자, 아인슈타인 이 과학자는 우리가 이제 우유에도 이름이 있죠. 아인슈타인 우유.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이라는 과학자는 우리 일반인이 다 알고 있는 위대한 과학자인데요. 자, 이분의 이론 중에서 두 가지 이론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대성 이론 중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가 특수 상대성 이론이 있고요. 하나는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조차 때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이것이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상대성 이론은 두 가지예요. 그런데 먼저 특수 상대성 이론을 봅시다. 자,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어떻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이 특수 상대성 이론은요.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시간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또 길이는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GPS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GPS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그 GPS란 우주에서 우리가 우주에 그러니까 지구를 벗어난 지구의 대기권을 벗어난 영역에 우리가 인공위성으로 우리가 특정한 그 위치를 찾게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특수상승 이론에 의하지 않으면 이 이론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정확하게 위치가 안 찾아집니다. 그 얘기가 뭐냐? 다시 말해서 이 특수상승 이론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만 이 이론이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우 빠른 속도, 자 이와 같은 빛의 속도에서는 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체감할 수 없는 속도에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늘어나고 길이가 줄어든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뭐 이런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이거죠. 자, 여러분들 누구나 알고 있는 E는 mc제곱이라는 수식입니다. 자, E는 mc제곱이라는 수식이 매우 유명하죠. 그래서 이것은 일반인도 다 mc 스퀘어라고 하면 다 아는데 의미를 살펴본 즉 어떤 의미냐면 질량이 조금만 있어도 그것은 빛의 속도를 곱한 만큼의 에너지로 전환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보여주는 유명한 바로 그림이 바로 이거죠. 자, 어떤 그림이냐면 바로 이 그림입니다. 핵폭탄입니다. 핵폭탄. 자, 이렇습니다. 엄청나죠?
자, 거의 그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는 만큼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죠. 자, 이건 인류에게 축복일까요? 재앙일까요? 물론 잘 사용해야죠. 자, 위력이 얼마나 엄청나냐면 이렇게 핵이 한번 터지면 그 주변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이제 쑥대밭이 됩니다. 자, 작은 질량이 없어지면 이런 막대한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을 누가 찾아냈다고요? 바로 아인슈타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의 이 이론은 매우 유명한데, 그러나 정작 아인슈타인 본인은 자, 이것이 인류를 파괴하는 데 쓰이는 것을 보고 매우 통탄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에너지를 올바른 데 사용해야 되는데요. 그 첫걸음이 바로 우리가 원자력 발전이죠. 그래서 이것은 에너지를 얻어내는데 사용하는 원리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이것이 인류에게 축복이 되는 수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이용을 해야 된다는 의미겠어요. 자, 이 특수상대성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 상대성 이론 하면 또 한 가지 이론이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자,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는 자, 우리 2차 시 때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